줄면. 음,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9장은 그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 No Cloning Theorem and Quantum Teleportation인데, 양자 게이트가 18장까지 해서 다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자 알고리즘, 으로 가게 되는데, 양자 알고리즘, 뭐, 도이치 알고리즘, 쇼어 알고리즘, 뭐 이런 거죠. 양자 게이트는 하나의 연산이고, 양자 알고리즘은 퀀텀 컴퓨테이션, 정보 처리 과정,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산 방법, 뭐, 게이트를 다 끝냈고, 그래서 19장에 와서는, 어,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퀀텀 텔리포테이션, 양자 전송, 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양자 전송도 양자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지금 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전송도 어쨌든 정보 처리 과정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제 숫자가 나오기 전에 이 필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이 복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그 예를 들어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파일을 제출할 때 어, 우리는 그 복제를 해서 제출을 하죠. 복제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게 분자 수준에서 보면, 복제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카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두 사람의 몸에 있는 전자는 물질적으로 똑같이 전자지만, 그 상태는 예를 들어서 0이나 1이나 0과 1의 선형 결합, 뭐 이런 상태로 다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을 할 때, 그 원본과 복사본에 있는 그 분자는 다르다는 거죠. 분자는 다른데, 그러면 뭘 복사하는 거냐. 분자들로 연속된, 어떤 분자, 분자들의 뭐 집합, 뭐 이런 걸 분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카피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멘트나 질문 같은 거 혹시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있어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모든 전자는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자가 똑같아요? 예, 모든 전자는 똑같대요. 모든 전자는 똑같은데, 그 전자의 스테이트를 옮기면 그게 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만 옮겨도 결과는 원래 카피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다. 이래서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저는 모든 전자는 똑같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자의 스테이트는 같지 않다. 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퀀텀 컴퓨팅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로테이션을 하면 이 스테이트가 달라지니까요. 예. 그래서 로테이션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자성을 띤 뭐였죠? 그 어, 일렉, 일렉트론 그 스핀을 만들 때 스핀업 스핀다운 할 때 뭘 째죠? 그 매그네틱 필드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스테이트인가? 그게 전자의 상태인가? 그 잘 모르겠어요. 물리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태는 중첩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측정을 하면은 그 저기 자기장을 해서 결과가 스핀 업이나 스핀 다운이 되잖아요. 네, 측정 결과지. 근데 측정 결과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거는 측정하기 전에는 뭐, 그 비율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합쳐서 1이 되겠지만, 어느 하나가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확률이 더 작을 수도 있고, 반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형 결합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양자 상태죠. 양자 상태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 확률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 알파와 베타의 베타 값, 코에피션트 값. 그렇죠. 뭐가 나올 수 네. 있는 확률 아, 그런 상태지만 측정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케이. 거니까. 이제 그거를 카피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라고 제가 방금 전에 책에서 보니까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안 예. 된다는 얘기인데 맨 이해할 처음에 책에 보면 약간 비유로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컴퓨터 나오기 전에 옛날에 이제 과제 낼 때 종이에다 써갖고 갔잖아요. 과제를 종이에 노트에 적어가지고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그 과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해도 제출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제출하면은 그거 복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내가 사본을 남겨놓는다고 해도 그 사본은 원래 원본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자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근데 이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는 컴퓨터는 그대로 사실 우리가 복제를 하잖아요.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뭐 어디다 데스크탑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옮기는 거는 그런 분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카피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디지털 컴퓨터 세상에서 가능한데 지금 이제 양자 상태까지 복제하는 이 문제까지 들어오면 또 달라지는 거지. 오히려 옛날로 되돌아가서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종이를 제출했을 때는 그 더 이상 그 카피본을 남겨놔도 원래 원본하고 다르듯이 우리는 이 양자세까지 가면 다시 오히려 더 옛날 그 비유로 말한 건데 그 옛날처럼 이렇게 복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예,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여튼, 근데 저는 옛날에 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나 예, 아니면 컴퓨터로 카피를 해서 복제하는 거나 음, 똑같은 것이고, 근데, 어, 그, 분자 수준에서 보면, 내가 카피를 해서 제출한 그 잉크하고, 그, 그 원본의 잉크가 그 분자 상태에서 비교해보면 서로 다르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얘기죠. 예, 예. 맞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개념을 쓰기는 어려우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 컴퓨터는 원본 개념이 사실 불확실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 옛날에 종이에서의 원본과 사본의 이미지는 우리 이제 많이 희석되잖아요. 컴퓨터를 쓸 때는. 아니, 그래서 좀 다르게. 그렇지만 컴퓨터에서도 지금 파일을 복사하는 것은 원본과 복사판이 같지만 그걸 분자 상태에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책에는 왜냐, 이렇게 왜냐면 C 옛날 드라이브에 있는 걸 D 드라이브로 옮기면은 그게 예, 분자 상태에 달라지는 건가? 나 잘 몰라서. 달라지는, 소리 잘 몰라요, 저는. 책에는 약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메모리가 다르다.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 이렇게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로 정보가 가면은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정보가 옮아가지만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옛날식으로 하는 뭐 분자 차원의 그런 문제하고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좀 뭐 느낌은 달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트가 뭐 이렇게 저장되는 형태가 메모리에 따라서 다르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DRAM에 그러니까 저장된 우리가 거하고 이동식 그다음에 디스크로 뭘 이렇게 예, 옮긴다고 해서 그러면은 분자 수준에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 나 잘 그냥 몰라. 제 생각에는 SSD에 그 담겨 있는 그 메모리랑 음, 그다음에
그냥 그 DRAM에 있는 메모리랑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메모리가 분자 수준에서 다른 거예요, 그게? 분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그러네. 수준에 다르다고 말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어서. 네, 수준에서 적어도 분자 수준에서라고 얘기 나와 있긴 하네요. At least at the molecular lev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그 분자 수준까지 논하려면 SSD는 어떤 메모리가 뭐 어떤 상태이고 DRAM은 어떤 상태이고까지 들어가야 되긴 할 뭐 것 약간 같아요. 책을 읽어도 약간씩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하여튼 뭐 그건 뭐. 그래. 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의 몸의 전자는 음. 물질적으로는 똑같이 전자지만 상태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뭐 SSD에 있는 그 메모리하고 뭐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가 그게 이런 분자 하나하나의 이 상태가까지 다 똑같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분자는 다 똑같은 분자지만 상태는 다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자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하여튼 내 얘기는 분자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건 다르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읽기로는 저는 이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 사람이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랑 대비시켜서 설명한 거는 그냥 디지털 컴퓨터예요. 디지털 컴퓨터는 복제 가능하니까. 복제 가능한 것과 양자는 복제 불가능하다는 걸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오히려 이 양자 복제 불가능성 정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더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종이로 제출하던 그 시대처럼 이제 더 이상 원본을 제출하면은 그 사본을 만들어도 원본과 다르듯이 뭔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그것하고 유사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과 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잘 아, 이해를 못했어요. 제 예. 느낌으로는 이제 그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설명해 보니까 약간 좀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끼워 맞춰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책에서. 약간 비유적인 거니까 예, 그거는 예, 사실 예. 뭐 그게 엄격한 뭐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예. 그래서 비유형. 저는 이 말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음,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이게 전자를 쏴서 이제 화면에 점이 남거나 무슨 그, 그 간섭 무늬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화면에 점을 남겼어요. 그 남긴 파동으로서의 전자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파동 함수가 붕괴돼서 그 화면에 점이 찍혔을 순간에 입자로서의 그렇죠. 예. 성격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측정이 돼서 그때는 이미 측정이 일어났으니까요. 화면에 그 스크린에 찍히는 게 측정이 되고 그 순간에 이제 입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걸 막 GPT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게 화면에 남은 점은 음, 그 전자로서의 파동이 그 화면이라는 외부 물질과 부딪히는 음, 사건의 흔적이다 이거예요. 흔적이다 이거예요. 그 흔적은 그, 그러니까 그 검출기, 그러니까 그 화면의 분자 상태가 변한 것이다. 그게 파동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됐느냐? 파동 안에 있는 중첩, 위상, 뭐 이런 그 많은 정보들은 그 환경으로 흩어졌다 이거예요. 환경으로 그게 흩어졌다. 파동 함수의 붕괴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파동 함수의 붕괴돼서 붕괴인데 그 파동이 그 점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붕괴된 거니까. 그 점은 아니고 붕괴된 점은 결과죠. 그냥 이렇게 붕괴된 흔적이 그 화면에 그 해당되는 그 점에 있는 분자의 구조가 좀 바뀌어서 그 점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파동 자체는 예를 들면 온 우주로 환경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닌가요? 측정의 결과가 그 점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그냥 예, 측정이란 게 그 파동으로서의 전자가 외부의 그 어떤 물질, 그러니까 화면과 만났을 때, 화면과 만났을 때
그 만난 그 지점. 아니요, 파동이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거예요. 어, 얘가 입자이자 파동이 얘가 있었는데 얘 위치가 어디 있을지는 이 파동 함수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요거를 그 위치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측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이 얘가 파동의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던 얘가 그 입자로 딱 측정이 돼서 위치가 딱 결정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입자를,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고 빛을 막 이렇게 그 투 슬릿 시스템에서, 테스트에서 그 빛을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해요. 전자라고 했더니. 걔네들 막 그 빛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 빛 전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광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걔네들을 막 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한 개를 쏘는 게 열 개를 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치가 그 이 파동에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는 어 이게 그 뭐지 벽을 만나면서 아니면 슬릿을 통과하면서 이제 아니죠. 벽을 만나면서 위치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결정된 것이 가서 그 벽에 가서 점으로 표시가 딱딱 돼가지고 걔네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동 파동이 그래서 물결처럼 돼 있는데 슬릿이 두 개니까 이게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캔슬 아웃 되는 부분들은 안 찍히고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그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 간섭 무늬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잠깐만요. 어, 여기 이렇게 투 슬릿으로 이렇게 빛을 막 쪼면은 여기 뒤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서 이런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가서 찍히잖아요. 근데 간섭 무늬라. 간섭 무늬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안 되구나. 다 지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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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요 부분들은 안 찍히는 건 캔슬링 아웃 되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놈이 가서 딱 찍히는 것들이 얘네들이 측정의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간섭 무늬로 나타나는 게, 이게 측정인데, 예. 특정이라는 게 간섭 무늬로 나타난 거, 혹은 그 슬릿을 뭐 한쪽을 막는다 그러면 이제 점으로 나타나죠. 점으로 아니, 나타. 요것들이 전부 점이에요. 점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면 이렇게 간섭 무늬로 나타나는데 예, 가정문이 한쪽을 막으면 예. 그러면 이 간섭 무늬가 없이 그냥 이 선이 나타나든지 점이 나타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 개를 막으면은 간섭이 안 간섭이 안 일어나지 일어나요. 않나요? 네, 간섭이 안 일어납니다. 예, 그냥 이렇게 물결 무늬로 찍힐 것 같아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간섭이라니까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물결 무늬가 원래는 간섭이 없으면 이렇게 나는 건데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 됐을 때 캔슬링 아웃 되는 것처럼 그 테스트 그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 저기 실험했던 거 벽에 이렇게 있는 그림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에는 그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줄무늬가 여러 개가 나타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줄무늬가 이게 빈자리고요. 이게 빈자리고 빛이 그러니까 이게 그 측정이 돼서 이 광자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이거 뭐지? 점으로 돼서 이렇게 그치.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간섭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이 안 찍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찍히는 거지, 더. 예, 희미하게 찍히든지 하여튼 여기는 허옇게 희미하게. 네,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예,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저, 이거 요 옛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예. 책 두 개 정도 뒤지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는 복제가 안 된다. 분, 부- 분자는 복제가 안 된다. 분자로 이루어진 어떤 정보는 카피되지만, 어, 분자, 분자 자체는 복제가 안 된다.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좀, 분자가 복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양자 상태가 복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예. 분자도 양자니까, 분자도 양자니까요. 분자나 전자, 이런 거는 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분자 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상태, 그 상태라는 그 중첩 그러니까, 상태 그게 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분자가 같으냐 다르냐는 그 분자의 상태가 같으냐 다르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상태까지 복제가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토마스 모쌤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푸사이 A는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입자죠. 양자 상태죠. 양자 상태여서, 어, 양자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복제를 한다는 거는, 어, 푸사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로라는 그 입자가 있어서 이게 곱상태로 있는데, 이것을, 어, 푸사이 A, 푸사이 B.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앞에 있는 A라는 입자, 이거는 B라는 입자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A에 있는 요 푸사이의 상태를 P에다가 복제할 수 있느냐, 요렇게 만들 수 있느냐, 요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 양자도 복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A를 전자 B에 복사하면, 전자 B에 복사하면 푸사이 A, 푸사이 B, 뭐 이렇게 되죠. 요게 가능하면, 전자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제를 한다는 것은 푸사이 A, 요런 상태, 요 상태죠. 요 상태를 어떤 L이라는 복제 연산자를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기 수학적으로, 어, 이루어지면, 그러면 복제가 가능한데, 근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A, 푸사이 B, 이거를, 전개를 하면 푸사이는 이 위에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그 다음에 요것도 B도 똑같은 푸사이니까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 돼서 요걸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앞에 거를, 요게 지금 그 선형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어, 요 푸사이가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요 L은 선형 연산자니까, 아, 그러면 요 0을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제로 제로, 베타 1 제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L이 선형 연산자니까 선형성이 있으니까 알파 L, 베타 L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배분 법칙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 이것은
L00는 이게 앞에 거를 뒤에다가 복사하는 거니까 알파 00가 되고 요거는 10인데 앞에 거를 뒤에다 복사하는 거니까 베타 1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네. 여기서는 어, 복제 연산자를 적용한 식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A를 P에다가 복사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네. 돼요. 근데 여기서는 0, 0, 1, 1은 있지만 이쪽에 0, 1하고 1, 0는 여기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은 0, 0만 남든지 1, 1만 남든지 그러는 거죠. 이건 중첩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아질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그러니까 알파가 만약에 0이면은 원래 그 싸이 A라는 그 상태가 그냥 1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알파가 0이라면 알파가 알파가 0이면 베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는 1일 테니까. 알파가 0이면 베타는 1이니까 그냥 1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요 1 상태, 1 벡터 예, 상태. 네, 캣 그렇지, 원, 그렇죠. 캣 네, 예. 원. 그리고 만약에 베타가 0이면은 0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복사가 가능한 상태라는 거는 싸이를 복사해가지고 지금 B에다 갖다 붙이는 거네요. 그죠? 네, A의 싸이를 그렇죠. 붙이려면은 싸이라는 게 0 상태이거나 1 상태라는 기저 상태여야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첩 상태일 경우에는 중첩 상태를 복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 성립하는 복제 연산은 존재할 수 없다. 음, 음, 이거는 복제 연산자를 적용한 식과 복제 결과로서의 식이 다르니까 이런 수학식은 성립할 수 없고 그래서 어, 음. 양자 상태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죄송한데, 양자 복제 불가능 정리입니다. 예, 죄송한데요. 아까 여기에서, 제가 중간에 잠시 딴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그, 싸이의 상태는 복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나요? 지금 싸이가 그 일반 상태잖아요. 뭐 그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루트 2분의 1 1 이게 아니라 알파 베타가 그 임의의 숫자잖아요. 네. 임의의 어떤 상태든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자가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복제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그 양자 상태를 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뭐 중간에 뭐가 한 단계 알,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알파 뭐 제로 해가지고. 플러스 베타 1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그 아, 양자 상태는 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알파랑 베타 상태를 두 개 다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 캣, 뭐라 해야 되죠? 캣 사이 B를 표현할 수 있는데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한 개로밖에 0이나 캣0나 캣1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상태를 고스란히 복제해 오지 못한다 이런 말인 건가요? 잘 못 따라가겠는데 그 지금
그러니까 요런 수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건데, 요 앞에 거는 복제 연산자를 적용한 식이고, 뒤에 건 복제 결과로서의 식인데,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 오른쪽에는, 어, 뭐 이렇게 네 개 항이 나오고, 왼쪽엔 두 개 항이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요게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돼. 근데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0이면 그거는 이렇게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라는 일반적인 양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자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복제 연산자는 생각할 수 없다. 그죠. 그러려면 알파랑 베타 둘 다 0이 아니어야지 알파 cat 0 플러스 베타 cat 1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야지만 복제를 할 수 있는데 어? 예, 그 중에 아, 아, 하나가 잠깐만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못 이게 요게 요렇잖아요. 우리가 알파나 베타가 0이어야 된다. 예, 그러면 cat 사이가 알파하고 베타 cat 1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예, 표시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arbitrary 예, 해야 되나 익스프레션으로 다 예, 표현할 수 있어야지 예, 이거를 복제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예.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렇죠. 못해서 복제를 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는 그런 건가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음, 기저 벡터는 복사할 수 있어요. 0 벡터. 이거는 복사할 수 있죠. 근데 네.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이거는 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파에다가 루트 2분의 1 넣고 베타에다 루트 2분의 1 넣은 그 상태 있잖아요. 양자 상태. 네. 그 네. 상태는 복제할 수 없다는 그죠. 복제를 못 한다는 거죠. 한다는.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위에 김홍 선생님이 뭘 이렇게 적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L이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측정이 아닌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저 L이 복제 연산자였죠? 오퍼레이터를 적용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양자 게이트 오퍼레이터는 측정이 아니거든요. 중첩 네. 상태를 붕괴시키지 않는 거지. 그렇죠. 예. 만약에 중첩 상태를 붕괴시켜 버리면은 원래 이렇게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해도 원래 상태가 없어져 버리는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상태인 전자 A에서의 싸이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보면 우리의 목표가 원래 상태는 싸이가 그대로 있으면서 뒤에 그 B라는 전자도 싸이 상태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측정이 일어나면서 사실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측정이 안 일어나면서 되려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오퍼레이터 우리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진짜. 이 오퍼레이터가 측정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조작을 하는 거를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측정을 안 하고 조작을 하려고 했더니 네, 안 된다는 거지 뭐. 이게 일반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 알파나 B가 둘 중에 오로지 하나가 기저 상태만 그대로 옮길 수 있지 중첩 상태인 상태는 예, 그 그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런 오퍼레이터가 없다는 거지. 그런 오퍼레이터가 없다는 거는 결국 측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 같이 느꼈어요. 맞나요, 김광 선생님? 결국 측정이 일어나면서 뭔가 복제하는 순간에 첫째는 뭐가 이렇게 그 A의 전자 상태가 싸이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이 어떤 그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라는 어떤 벡터가 갖고 있는 뭐 중첩, 위상, 뭐 이런 정보들이 막 있는 그런 원초적인 그 입자에서 어느 한 단면을 잘라내는 거예요. 측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토마스 머셈이 한 말이 다 맞는데 맨 마지막의 문장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느낍니다. 응? 제가 뭐라고 했는데? 측정, 복제를 하려면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측정을, 복제를 시도하는 순간에 측정이 일어나면서 원래 양자 상태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유지될 수 없다. 근데 측정도 안 된, 아니구나. 복제, 모르겠어요. 측정을 해도 복제가 안 된다. 측정을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이 푸사이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라는 그거를 붕괴시키는 거니까 어느 한 단면을 잘라내서 그러니까 전체를 그러니까 저는 여기 투영시키는 거죠. 미안, 투영시켜서 다시 원위치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측정을 하면 복제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아 선생님 여기 우리의 목표는 요거 같아요. 요거 여기 왜 표시가 안 되지? 요걸로 보진 않아? 요거 뭔가 쓰는 게 달라지는 것 같다. 안 왜요? 된, 안 된다. 쓰는 게 안 된다. 펜은 보이는데요, 쌤? 아 근데 이게 옆에 있는 렉컴이. 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도구가 오, 다른 것 같아. 안 아니, 미아쌤은 썼잖아요. 네, 저는 썼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아 선생님 저기 위에 우리의 목표 여기서 말하는 복제의 개념이 원래 그 A 전자 상태가 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B 전자도 싸이가 되는 거를 복제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근데 이제 미아 선생님이 아까 측정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에 그 싸이 상태는 아닌 거죠. 맞아요. 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음, 그렇죠. 축적 상태가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을 시도를 하는 순간 캣 예. 사이가 붕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오퍼레이터가 없다는 거는 측정이 일어난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결국은 복제하려고 뭘 시도하는 순간에 원래 상태는 붕괴돼 버리니까 원래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가져와서 비도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네. 그게 텔레포테이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렵다. 이게 신화 게이트네요, 결국 앞에 게 그렇게 바뀌는 거는, 그죠? 앞에 저기 뭐요? L이 결국 신화 게이트인가 보다, 그죠? 스마트 게이트. 네. 네. 선형 연산으로는 이런 형태의 복제를 구현할 수 없다. 양자 복제 불가능 경우는 양자 약학의 선형성의 직접적 결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선형 연산자라야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선형 연산자라야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되고 이것이 요것과 달라. 요거는 뭐 알파 제곱 뭐 이런 게 있어서 선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복제 불가능하다. 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측정을 안 하면서 하는 우리 모든 어떤 이 도작들은 어떤 선형 연산으로 표시된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선형 함수로 표시된다는 거. 예, 그죠? 예. 그게 잘 와닿진 않는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논의는 꾹쭉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렇게 했던 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양자 전송입니다.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인데, 텔레포테이션은 중간 공간을 거치지 않고 물질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닌가? 내가 쓴 건가? 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양자 전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순간이동인 거죠, 순간이동. 공간을 음, 통하지 않고 순간이동한다. 정보 전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그 물질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건가 보지. 알파하고 베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가 그래서 보다. 그러면 이게 순간이동이냐, 양자 전송이? 그러면 음,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냐? 이제 이런 이슈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19.3.1, 2 입자 모형이에요. 음, 완전 형태는 3 입자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두 개의 입자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 나오는데, 앨리스하고 밥은 뭐 A하고 B를 이렇게 이름을 음, 연상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있는데, 앨리스가 갖고 있는 게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에요. 그리고 밥이 갖고 있는 건 제로고, 그래서 음, 이 두 개를 그 텐서곱 상태로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푸사 A, 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요 푸사이가 요거니까 알파 요게 푸사이고 그다음에 요게 제로잖아요. 요게 이제 곱 상태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어요. 음, 요거는 알파 제로 제로 베타 1 제로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밥이 음, 그러면 밥이 그 자기 곱 상태로 있는 거를 밥이 자기 입자를 갖고 이제 화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화성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그런 상태에서 CNOT 게이트를 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CNOT 게이트를 거냐? 뭐 이거는 제 3입자 모형에서 이걸 해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해결했다고 치고 논리를 전개할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화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알파 제로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CNOT 게이트를 걸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되죠. 제로 제로 플러스 1, 1.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게 그 여기 A 그러니까 앨리스의 그 입자에다가 음, 그, 그 무슨 게이트지? 아다마르 게이트. 네.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 이 제로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요 1은 요게 이제 앨리스가 갖고 있는 음, 그 입자니까 요 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정리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를 하면 이게 루트 2분의 1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음, 루트 2분의 1 알파 제로 마이너스 베타 1 이렇게 됩니다. 음. 근데 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베이시스 뭐였죠? 스테이트 벡터 뭐라고 했죠? 스테이트 벡터 맞았나요? 아니, 베이시스 벡터 0하고 1을 잘 쓰다가 예. 왜 플러스랑 캡 마이너스 갑자기 써야 돼요? 그거는 이 결과를 봐야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라고요? 베이시스 바꿔서 하는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결과까지 보시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되는 건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앨리스가 지구에서 자기 입자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X축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X축에서 측정을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플러스가 나왔을 때, 그럼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뭐 이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요게 측정이 돼 버렸으니까. 요게 측정이 되면 그러면 밥의 입자는 어,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잘 모르겠는 게, 좀 헷갈리는 게, 그 원래 저기 그 시납 게이트를 걸었다는 게 거기서 이제 저 뭐냐, 얽힘 상태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어, A가 0이면 B도 0이고, 예, A가 1로 측정되면 B도 1이 측정되고, 예, 그런 얽힘 상태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저렇게 기저, 앞에 이제 저렇게 뭔가 기저를 바꿔 놓은 상태 같은데, 예. 그래도 얽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나 봐요. 그죠?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게 네? 약간, 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얽힘을 만들었는데 뭘 해서 기저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요? 지금 뒤에서 결국 그 뒤에 좀 논의가 진행되면서 앞에 앨리스가 플러스를 측정했을 때, 그 뒤에 게 저렇게 그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캣 지로 캣 원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전히 얽힌 상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을 했으니까 음. 이 부분이 의문이 드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앞부분에 그 앨리스의 그 전자에 대해서만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얽힘 상태는 그 여전히 되나 봐요. 하나에다가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해도 그런 상태인가 보네. 그런가 보네. 그런 거 같네요. 왜냐면은 그 뒤에 게 어차피 그 이것도 플러스 B 상태니까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앨리스의 그 큐빗한테만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앨리스가 지금 씨앗을 걸었는데 어쨌든 음. 지금 화성으로 갔잖아요. 네. 화성으로 갔으니까 앨리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자에다가 아다마르를 걸은 거죠. 그래도 이 얽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화성에만 아다마르를 걸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요 0을, 예. 0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요게 아다마르를 걸은 거죠. 아, 그렇지만. 네, 음. 그렇네요. 뒤에는 그대로 0이니까. 네. 그 뒤에 어차피 그 플러스가 측정돼도 그 뒷부분도 역시 얽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를 가지고도 역시 얽힘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거 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기저를 바꿔도 얽힘 상태가 보존된다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인데. 음. 기억도 안 나네요. 음. 네. 얽었는데, 기저라는 거는, 그렇죠. 어느, 여기 왜냐면 어느 시간에서, 앨리스가 플러스 상태이고 뒤에 거는 그 사실 플러스 상태네요. 그것도 비전자도 저기 플러스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 내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안 왜 쓰는. 그러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뭔가 펜이 보이는데? 아, 이건 김한근 쌤 그 펜. 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한근 선생님 펜만 보이고 원래 옛날에는 옆에 우리 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혹시 뭐 비디오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가 이렇게 저는 아이패드에서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그 아, 펜 그러니까 여기 동그란 그 거 주제에 보면은 A 플러스 캣 플러스가 있고요. A 캣 어디예요?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루트 2분의 1이 있고, 예? 쌤 어디요? 어디요? 여기, 몇 번째 줄? 여기, 그 밑에 여기, 보세요. 예, 맨 앞에 캣 요거? A 네. 플러스가 있잖아. 예. 네, 그 뒤에 부분이 그 네. 뒷부분이 이거요? 어, 그게 좀 다른가?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구나. 그렇네. 그거는 좀 다른데. 어, 음, 그러게요. 뭔가 조금 헷갈리네요. 토마스 머쌤 펜이 돼야 되는데. 예?
팬이 돼야 되는데. 쌤 어, 팬이 돼야 되는데. 팬이 돼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서 왜 얽힘이 앞에서 얽힘 상태를 만든 건 알겠는데 네, 왜 앨리스에 대해서만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했을 때 네. 그다음에 앨리스가 플러스 상태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게 이렇게 나오는 상태 이것도 역시 얽힘 상태라는 게 이제 뭐 수식적으로 더 이상 어떤 그게 안 되나 보다 뭐가 이게 얽힘 상태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 수식적으로 얽힘 상태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 더 이제 이상 두 개의 그 식을 그 줄에 있는 식을 두 개의 벡터의 텐서 곱으로 나타낼 수 없겠네요, 그죠? 그럴 그 것 식이 같지. 뭐죠? 이거랑 그럴 것 이건가요? 같아요. 그 위에 것도 역시 그 위에서 온 것이고 하니까 그것도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내가 뭔가 형태가 바뀌니까 좀 헷갈려. 예. 예. 얽혔다는 게 그 요 플러스 A가 A로 이거 이 전체를 A가 앨리스가 측정을 했는데 음, 플러스 A가 여기 플러스가 나온다. 음, 그러면 그 앞에 그 입, 입자는 뭐 요게 되고 이게 음.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러면 밥의 입자는 이렇게 된다. 이런 현상을 그 얽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앞에서 상태에서 그 얽힘이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저의 궁금증이었는데 어쨌든 식으로 봐서는 그 얽힘의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그 두 개의 곱 형태로 나타낼 수는 없겠네요. 두 어, 개의 벡터의 곱으로 이게 플러스가 중간에 들어가는 그 형식으로 네,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가 보네요. 예. 네, 헷갈려갖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앨리스는 지구에 있고 밥은 화성에 갔는데 이제 앨리스가 요 플러스를 어, 음. 측정했다. 그러면 밥은 요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 네, 원래 푸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밥은 그냥 자기 걸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지구에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전화가 화성까지 전화가 없겠지만 어쨌든 고전적 바꿈 방법의 소통으로 뭐 네. 화성에 있는 밥한테 알려줘서 야, 여기 플러스가 나왔어. 그러면 음. 밥은 그러면 내 거는 원래 사이와 같은 상태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앨리스가 요게 측정이 됐다 그러면 음, 밥은 알파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이라는 상태겠구나라고 알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밥은 여기다가 음, 어, 제, 파울리 제트 게이트, 음. 파울리 제트 행렬, 파울리 네. 제트 그 뭐라고 그러죠? 파울리 제트 행렬을 G게이트. 음, 네? G 게이트, G게이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트 게이트 뭐라고요? 네, 제트 게이트, 네. 제트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 예, 알파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이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 되죠. 네, 네. 예, 예. 왜 G게이트를 적용을 해요? 그래야지 원래 정보를 찾을 수가 예. 있어요. 원래는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니까 그 사이가 근데 왜 G게이트죠? 알파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을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으로 바꾸는 게이트가 제트 게이트니까. 예,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거를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야 돼요?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텔레포테이션을 하려는 거잖아요. 원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앨리스가 갖고 있는 아, 게 이거잖아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앨리스가 측정해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더 이상 보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가 이런 형태였구나 아는 것이고 만약에 앨리스가 그 마이너스로 측정했다고 알려주면은 나중에 이제 알려주겠죠, 그죠? 게. 뭐 빛보다는 느리겠지만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보정을 하면은 원래 상태로 사실 알아내는 거지. 음, 앨리스의 원래 상태를 알아내는 거죠. 네, 그죠? 원래세
앨리스의 상태를 정보를 전달받는 거지. 자기 입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근데 왜 그나마 여기 그 G게이트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G게이트를 하면 게이트가 원래 대로 돌아가는데. 게이트가 100-1인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뒤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100 게 마이너스 가지고 곱해보면 될 것 같은데? 100 마이너스 1 행렬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럼 알파 베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캣사이로 캣사이로 바꾸려고 이게 또 안 되네. 캣사이로 바꾸려고 그냥 그 되는 행렬을 찾으니까 파울리 행렬 네, 이거 맞습니다. 건가요? 오케이. 예.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 뭐야, 그 복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양자 복제가. 예, 예. 근데 이거 사실상 원래 걸 알아내긴 알아낸 건데, 이거는 복제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복제가 아니죠. 클로닝이라는 게 음, 그 자기 분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 분신을 또 만드는 거. 그게 클론 아닌가? 네. 클론. 예. 네. 근데 여기서는 A를 복제랑은 다른 건가, 이거는? A를 측정했더니 플러스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A는 원래 푸사의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이었는데 이게 플러스가 돼서 원래 A는 없어졌잖아요. 그쵸. 붕괴됐죠. 예.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앨리스의 스테이트는 붕괴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지금 측정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를 갖고 측정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기저가 다른 건데, 그죠? 측정의 기저가 달라진 건데, 예. 그렇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저가 그래서 플러스가 됐다. 어. 플러스가 되면은 다시 그거를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기저를 바꿔서 측정하면 여전히 또 중첩 상태로 되는 건데, 원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예.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왠지 느낌에는 뭔가 복제랑 다른 건가? 약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붕괴는 캣 플러스 캣 마이너스에서만 되는 건가요? 붕괴가? 그렇죠. 측정을 기저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그 측정 결과가 그러니까 뭘로 봐서는 어떤 기저로 봐서는 측정돼서 붕괴된 거지만, 그걸 다른 기저로 바꾸면 붕괴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붕괴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붕괴됐다는 말이 특정 기저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0하고 1 기저를 가지고 측정했더니 이 0으로 붕괴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붕괴됐다고 말하려면 기저를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준에서 맞죠. 붕괴가 됐고, 그러면은 원래 그 캣사이 있잖아요. 예. 요 예. 기저로 된 요 캣사이는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게 좀 어렵네요. 예. 음. 원래 복제는 요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요? 근데 복제가 안 되니까 텔레포테이션을 한 건데. 음. 하긴 이것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는 다른 거니까. 원래 근데 마이너스 상태로 측정되면은 또 다르게 나오네 또. 근데 이 책에서 원래 얘기하는 상태랑은. 거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앨리스가 측정을 한 순간 이 캣사이는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 밥이 받은 이 캣사이는 정보를 그죠? 정보를 이렇게 받으면 너가 이게 나왔어 하고 정보를 받으면 여기는 복제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텔레포테이션이 되고 이게 복제가 아닌 이유는 A에 있는 이 캣사이가 붕괴가 돼서 그래서 요 텔레포테이션은 노 클로닝 그 복제 안 된다는 그 티어리를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서는. 예. 근데 지금 이 플러스 A가 측정을 했더니 플러스가 나왔다. 측정을 했더니 플러스가 나왔다. 근데 그 측정을 해서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아담하야들 게이트를 작용하면 뭐 이게 되나요? 음. 아니지.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돼요? 다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계산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아니, 플러스를, 2분의 1에다가 1, 1 해서 1, 1, 1 마이너스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0이니까 1, 0. 그러면 0이 돼 버리는데?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하면요 0이 되는 것 같은데. 플러스에다가 아담하르 게이트를 적용하면 예, 0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예. 제가 얼핏 계산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플러스에다가 다시 저 원래 상태로 싸이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법이 어, 없는 거죠. 없어요? 없나? 음, 일단 없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음.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음.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노클로링 시어렘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클로닝 티어럼이 그 경우에도 그렇게 맞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어, 만약에 알파 베타가 루트 2분의 1이면 뭔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알파 베타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면은 뭔가 그렇게 특정된 거는 글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루트 2분의 알파 베타가 구체적으로 무슨 수인 거를 안 거잖아요. 안 음, 상태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복제 불가능성 정리라는 라고 말할 때는 알파 또는 베타가 0,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 경우는 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도 복제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경우에 만약에 알파, 베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측정됐을 때 그걸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근데 얼핏 이게 이미지. 알파는 루트 2분의 1이고 베타도 루트 2분의 1이다. 네. 네.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전자가 예전하고 한번 해봤을 때 복제 불가능성 정리가 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다시 알파가 루트 2분의 1, 베타가 루트 2분의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어떤 전자가 음. 뭐 어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이게 있는 쓸 수 거예요. 있으면 좋은데 쓰질 못하니까 참. 쌤 나갔다 오시면 안 돼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이 그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복제 불가능성 정리에서는 네. 싸이가 루트 2분의 1 캣 지로 플러스 루트 2분의 1 캣 1일 때 얘도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 같아요. 복제 불가능성 정리. 그렇잖아요. 오로지 중첩 상태는 복제가 불가능하고 하나의 기저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만 복제가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제가. 저 토마스 쌤의 감이 맞는 것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 성립하는 복제 연산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미 물론 그런데 그거를 한 알파벳 전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집어넣어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복제 불가능성 정리에 따라서 복제가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토마스 왜요? 머스처럼 왜요? 복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아니 왜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 성립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제 연산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너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틀려. 이렇게 자꾸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쌤, 원래 중첩된 상태는 복제할 수 된 없는 거 상태는 복제가 불가능한데. 알파, 베타에다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넣어가지고 양쪽 식을 해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양쪽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럴 것 같은데.
결론은 이 두 식이 같으려면은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쓴 거니까 그 경우는 그런 이 복제 연산자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뭐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루트 2벤 넣어가지고 밑에 식을 다시 되돌리는 식을 만들 수가 있다면은 복제 불가능성 정리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게 제가 궁금증이거든요. 예.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텔레포테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원래 상태로 다시, 앨리스도 원래 상태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거하고 아까 말한 복제 불가능성 정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건 좀 생각해 볼까요? 예, 예, 네. 모르겠습니다. 음. 전 자꾸 스타트rek이 생각이 나네요. 눈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 끝났구나. 벌써요? 예. 아우, 그게 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번 궁금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